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조금 늦게 만약에 그 장을 내려놨으면 남편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도끼인가 둥기로 때려 켜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뒤에다가요. 차를 후진을 댔는데 차에 딱 보니까 거기 손톱 있잖아요. 이거 막은 거 있잖아요.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야. 우리가 옛날 그 사랑간 전쟁 아세요? 1순위가 바람 최고 많이 납니다. 1번아. 애가 한 달 안에 몸무게가 25kg가 빠진 거예요. 거의 30kg 가까이가 빠진 거죠. 병원 가서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딱 보니까 바닷가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물건을 갖고 들어온 이후로부터 한 70, 80 정도 되는데 밥을 다 5개, 6개씩 먹는 거예요. 흑이져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되게 많아요. 손님들은요.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전 보러 다니기 얼마 안 돼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 있던 일인데요. 장사를 하시는데 좀 많이 찜찜하고 손님도 안 오고 막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막 털을 봐달라고 해서 털을 가서 현장을 안 보고 이제 점을 봐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직문직 스타일이다 보니까 봐드렸는데 못 보던 장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목으로 된 건데 약간 화장대 높이의 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혹시 본인이 돈 주고 산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는 언니가 준 거래요. 그거 당장 치워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내려다 이제 버리러 딱 나가는 순간에 이제 전화가 왔대. 신랑이 이제 일을 하는데 HB 마세요? HB? 이렇게 빔 있잖아요. 그 기중기로 올려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여기 가슴을 탁 맞은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장을 내려놓는 시기랑 그거랑 딱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야. 그래서 그 손님이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조금 늦게 만약에 그 장을 내려놨으면 남편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멍만 들고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아직까지도 아이러니한 게 H빔 그 무게가 톤이에요. 톤인데 그걸 맞고 안 죽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때. 그리고 내가 왜 그 장을 치우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저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때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옛날에 방송국하고 뉴스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방송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이거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이게 갖고 원래 이 귀신들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면은 풀 냄새가 나고 사람이 썩어 죽었다면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총각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취주면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나요. 대부분이 갖고 손님들이 아픈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상친 손님이면 무슨 냄새가 나냐? 첫 번째는 향 냄새가 난다던가 첫 번째 술 냄새가 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향 냄새가 많이 나요. 저한테 갖고 향 냄새 난다는 거는 이 집안에 죽을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상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매일 죽어 상갓집에 간다든가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저한테 굿한 손님이 하나가 있는데 동생은 안 오고 언니부터 왔어요. 그러더니 너 보니까 이상하게 향냄새가 난다. 누가 돌아가셨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어머니가 원래 무당해야 되는데 무당이 안 돼가지고 암자를 만들었습니다. 절 쪽으로 해가지고 점도 봐주고 옥수도 갈고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뒤에다가 이제는 밭도 꾸미고 그랬는데 거기가 개발이 된 거야. 근데 어머니가 남편을 이혼을 하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만났던 남자가 끝났는데 이게 돈이 보상이 올라오니까는 그 남자가 돈을 달라고 그런 거야. 안 줘가지고 도끼인가 둥기로 때려 켜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뒤에다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는데 굿을 내가 했지만은 거기 어머니 갔다 온 데를 갖다가 내가 넋을 건져 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거기 보면은 여기 밭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후진을 댔는데 차에 딱 보니까 거기 손톱 있잖아요. 이거 막은 거 있잖아요.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야. 거기 흰색 차였는데 손자국이 5개, 6개가 정확히 난 거예요. 떨어질까 봐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닦고 새 차도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았나. 조금 그게 감동적인 게 있고요.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식한테 넘어갈까 봐 어머니가 품에 안아버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 조금 안타까우면서 슬픈 사연이죠. 어떻게 보면요. 갖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귀신들은요 표적을 줍니다. 어쨌든 간에 억울하면요. 갖고 우리 무속인들 제가 하는 행위가 있는데 옛날 방식인데 사람의 혼을 달래는 다음에 거기다가 넋을 실은 다음에 밀가루를 달고 구멍뼈를 올리면 신발을 올리고 먹을 거 음식은 발자국 진짜 찍혀요. 진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손님들 이런 손님 저런 손님들 슬픈 사연도 있고 무서운 사연인데 저는 대부분이 보면은 감동적인 것보다는 무섭고 아니면은 대부분이 뭐 불륜이라든가 억울해 간살이라든가 망자라든가 이런 사연이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감동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좀 홀딱 깨는 얘기인데요. 정말 예쁘고 정말 날씬한 여자는 애인이었고요. 오히려 불륜을 못 하시고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속상해서 오시는 분이 많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별론데 애인이 둘 셋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남편 건강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애인한테 세컨드가 생겼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가끔은 그 생각을 해요. 장수를 하다 보니까 일찍 결혼하면 안 되겠다. 연애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무속인이 18년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사랑관 전쟁 아세요? 사랑관 전쟁? 자, 1순위가 처자랑 바람 최고 많이 합니다. 1번 하나. 또 두 번째는 삼촌이 조카 임신을 시키고, 아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 했던 배가 달라. 잠자리를 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네 번째는 하나에도 첫 번째는 사이랑 새 엄마인대로 잠자리. 난 사랑관 전쟁에 나오는 거 전 다 봤어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옛날 때도 한 몇 년 전인데 구순한 아줌마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땡땡때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분이 기집질에다가 또 두 번째는 바람을 되게 폭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남편이 돈도 벌면은 사업을 두 채를 해요. 근데 한 달에 막 7천 막 2억씩 버는데 그 남편이 그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야. 그 동네에 여자가 맨날 바뀌어.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나한테 구술을 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누구랑 알게 돼가지고 애인이 하나가 생긴 거야. 남편 그 거래처를. 근데 애인이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랑 아예 완전 부부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술해가지고 남자가 생겼잖아. 남편이 나를 안 때리겠으면 좋겠고 부부 사이 좋겠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구술했는데 이 남자가 5, 6년 동안, 왜냐면은 관계가 없었는데 쉽게 해가지고 여자 부부 관계를 가진 거야. 부부를 가는 가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내가 애인이 내 남편이랑 쉽게 잠자리할 때 노발대발하는 거야. 나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부부 관계 왜냐면 안 맡겨주고 구기면, 근데 그 사람이 굿하고 나서 바람 나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안 했던 거 5, 6년 해가지고 아줌마 뚜껑이를 나한테 전화 따지는 거예요. 나 되게 황당했어요. 별별 일이 되게 많은데 나는 그 기준의 아주머니 아직도 잊지를 못해. 따지면은 내가 애인인데 이제는 안 맞는 것도 좋고 안 나오는 것도 좋은데 자기를 이제 잠자리했다 이 얘기는 거. 나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되게 많아요, 손님들은요. 저는 이제 애들 문제 관련해서 갖고 오는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거부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이건 제가 맡고 싶었던 게 거의 강제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오셨는데 애가 한 달 안에 몸무게가 25kg가 빠진 거예요. 거의 30kg 가까이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게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하시잖아. 그러니까 다 구타라고만 한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바닷가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낚시를 하셨는데 거기 수살기라고 아세요? 쉽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데 좀 조선시대 여인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붙어서 왔는데 그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살하신 것 같더라고, 그 여자분이. 근데 수살기시고 뭐 조선시대 여자고요. 그리고 또 옥빛 놀이개하고 비녀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가지고 해서 바다에 띄워드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서해안에 바다랑 그 뭐가 만나는 곳인데 거기가 고기가 잘 잡히나 봐. 근데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낚싯대를 놓쳐가지고 애가 빠졌었대요. 거기 전 보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애가 바깥으로만 나돌고 밤에 돌아다니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쫙 빠지고 한 달 만에.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달래주고 영혼을 달래주고 가서 이제 바다 가서 기원을 하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공수가 3-7일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3-7일 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애가 그 일을 맡기시고 일주일에 다 꿈을 꾸셨대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깜짝색 개가 한 10몇 마리가 막 가득 있더래요. 막 직구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딱 하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싹 걷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셨대. 그러면서 애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되게 신기했다고.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아빠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하나 중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다까지 갔다 온 건데 결국에는 애가 나중에 살쪄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학생이에요. 아무튼. 저는 종교는 자유잖아요. 갖고 옛날에 어느 이제 의정부에 있는 어느 할머니예요.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가 보면은 귀신들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기살이 많은 사람이 귀문살이에요. 그렇죠. 귀문관살 있으면. 중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나 물건을 갖고 오는 거, 허서 갖고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갖고 우리가 보면은 안 좋은 균이 있으면은 우리가 옷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수염을 친다든가 그걸 살을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첫 번째는 옷도 마찬가지지만 나무에 많이 붙는 이유는 뭐냐?
뭐냐면요, 나무에는 어쨌든 목신기이기 때문에 살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원래는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 혼이 최고 달라붙습니다. 또 사람이 또 아꼈던 물건이 있으면 집착을 하면 거기에 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할머니가 의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한 80이 조금 안 되셨어요. 갖고 집안이 교회 집안인데 밥그릇 세트를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점을 봤는데 할머니가 뭐 물건 새가 보인다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더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물건 갖고 들어온 게 있대. 근데 그 할머니가 물건을 갖고 들어온 이후로부터 한 70, 80 정도 되는데 밥을 다 5개, 6개씩 먹는 거야. 흙이 져가지고. 그래서 구슬하라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낮에 잠도 안 자. 밥을 맨날 5개, 8개씩 계속 밥을 먹는 거니까는 갖고 허기진 거야, 계속. 그러더니 버리라고 했는데 구슬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는 버틴 거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심해지니까 구슬을 했는데 구타하면서 그거를 버렸어. 근처에. 또 얼마나 지나니까는 거기 꼬맹이 또 왜냐면 손자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 버린 거야. 그 그릇이 하나 또 따라왔어. 원래 망자라든가 아니면 귀신 물건들은요, 징 끝에 누르는 게 아니고 멀리 가서 버려야 돼요. 어쨌든. 갖고 구슬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애기들이 또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장난감이 알고 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면 어쨌든 간에 가까이는 절대 물건을 버리지는 말아라. 다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지난 이후로 종교의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아성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분도 많고, 종교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통제당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속에 대한 뭐 오해라든가 뭐 따라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따라하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무속의 안 좋은 면만 따라했다가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좋은 쪽으로 또 가시는 분도 좋은 쪽으로 따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길잡이가 우리가 어떻게 대주냐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이 꼭 나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던 게 무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방이든 주술이든 역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되지만 어찌됐건 인간이 시행했던 어떤 행위나 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터부시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서 자기 생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방 예방은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몸주가 있고 더 신이 있기 때문에. 갖고 선보당에 사람 담는 얘기도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약에 얘기한다고도 정확히 왜냐면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했다가 역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무당은 어떻게 보면 의사입니다. 정신적.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비가 안 오면은 왜냐면 용궁제를 지내고 또 살풀이춤을 췄고 우리가 무녀, 궁녀, 신녀였단 말이야. 갖고 옛날 계급 자체를 봤을 때는 신녀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왕 묘하루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갖고 지금 역사가 바뀌다 보니까는 원래는 비가 안 내린다든가 곡식이라든가 다 그냥 풍어지를 지냈고 우리가 민속신앙, 토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 의사가 어디 있었어요? 무속인이 모든 걸로 고쳐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나쁜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일파만파면서 안 좋은 소식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지만 또 비방 예방도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면 살을 맞으니까는 그것도 다 맨이 먹히는 건 아니다. 또 역살 맞으면 더 안 좋은 풍판이 있는다 갖고 다 뭐 비방 예방도 정확히 처방을 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이 처방도 분명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거 한 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